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선정됐습니다. 23년 만에 새 은행이자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내년이면 출범하게 되는 건데요. 자,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이 궁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지난주에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2기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개인 소비를 살리고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인터넷 전문은행, 이게 점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어떤 은행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하니까 이 네이밍이 좀 약간 잘못돼서 지금 컴퓨터로 인터넷 은행 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혼선도 오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모바일 금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포에도 갈 필요가 없고 데스크탑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도 없이 이 요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손안에 든 인터넷이거든요. 그렇죠. 컴퓨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든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는 금융 거래를 하는 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바일 뱅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손안의 은행인데 그럼 교수님 좀 자세하게 어떤 장점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뭔가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소비자들이 점포에 갈 필요가 없이 과거 같으면 대출 받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대출 서류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 만들어서 네.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이 또 예금하려도 또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손안에 든 그야말로 모바일폰을 가지고 예금도 하고 또 대출 신청도 하는 그런 편리성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포함해서 데스크탑 인터넷 사용자보다도 모바일 사용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지금 현재 모바일 여러 가지로 이제 게임도 하고 모든 게 모바일 쇼핑이다. 모바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도 모바일을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다. 모바일을 이용한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에 동참을 했다. 이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은행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 소비자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변화 어떤 것들이 예상 가능한가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성은 물론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자나 수수료 면에서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당장 무슨 점포 운영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포 운영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예금 금리는 높아지면서 수수료나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일본은 이제 한국보다 훨씬 먼저 도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보면은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 예금이 일본은 이제 제로 금리니까 0.025%인데 비해서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0.3%대를 지급해주고 있고요. 네.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 타행 송금할 때 200에서 800엔을 받죠. 한국으로 치면 한 2,000원에서 8,000원 정도 받는 데 비해서 네. 인터넷 은행은 제로에서 한 200엔 정도를 받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선 운영 비용이 굉장히 경감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심사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모바일 가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수입의 상당 부분이 광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금 높게 해주고 대출은 금리는 낮아서 소위 말하는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네.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편리한 그런 금융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자, 현재 은행 업무 본다 그러면 이제 점포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게 4시가 되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 많이들 이용객들이 불편해하는데 그렇다면 은행들이 이제 좀 위기감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은행 산업도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제 세계적인 모바일 뱅크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네. 거리의 금융 점포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현재도 지금 인터넷 데스크탑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 가는 비율은 11%밖에 안 돼요. 한국의 네, 경우에. 네.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쓰게 되면서 인터넷 점포에 안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적 혁신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네. 대응해서 그야말로 지금의 뭐 서류 심사하던 것을 빅데이터 분석가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될 거 생각돼. 적응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는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인터넷 전문은행 다른 나라에 좀 사례들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굉장히 많아. 이미 벌써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도입했는데 미국은 벌써 1995년도에 한국보다 20년 먼저 도입을 네. 했고요. 일본도 지금 15년 전에 도입했는데 현재 미국은 거의 한 20개 정도, 유럽도 한 30개, 일본에도 8개가 영업 중이고 중국도 네. 지금 최근에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3개가 지금 영업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 중금리 대출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이런 예측 주셨는데 그럼 한 10% 내외 될 것 같은데요. 이 금리 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어떻게 좀 실현 가능할까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은행 대출은 보통 4, 5%인데 은행 대출 그 다음이 바로 저축은행으로 가면은 20%가 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대출 금리가 없다 보니 금융기관이 없다 보니까 은행 대출 받기는 신용도가 좀 낮은 네. 그런 소상공인들이 20%가 넘는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한 10% 내외의 중금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금리 때문에도 찾을 가능성이 높군요. 네. 자, 그럼 아까 말씀 주셨지만 수수료도 기존 은행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기존 은행과 어떤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추느냐, 이게 성공의 요인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 쇼핑을 한다 그러면은 돈을 얼마 예치하고 쇼핑을 하고 남은 돈은 또 여기서 바로 그냥 자산 관리를 해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예금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우리가 필요하면 또 쇼핑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쇼핑과 예금과 대출과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네. 아주 편리한 굉장히 지금 금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객들의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아까 점포가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기존 은행의 고용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일자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서류 심사를 하던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가로 탄생돼야 되고 또 한 네. 가지는 여기에 이제 이런 모바일 금융을 하다 보니까 IT 기술적인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핀테크 산업이라고 그래요. 이 핀테크 산업들이 굉장히 보안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결제 시스템 개발 이런 거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완전히 과거의 그 전통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혁신적인 창조경제 쪽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직종, 새로운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 교수였습니다.